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는데 내년 1월 18일이 윤 전 대통령이 1심 구속기한 만료일로 이러다 다시 석방하는 거 아니냐 우려의 재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재추진,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지금 이 모든 원인이 이제 사법개혁을 좀 무리하게 추진한다, 뭐 이런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위원회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좀 주춤했었죠.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오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다가 윤석열 다시 예전에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 수기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구속된 분이 걸어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 구속을 석방해준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부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또 직위원 재판부가 하고 있으니 그리고 구속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이게 또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들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좀 수면 아래로 묻혀놨던 거를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리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사법개혁 전반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수기나 공론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좀 사법부나 법원이 스스로 자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직위원 재판부에서 윤석열 피고인 재판하는 거 보면은 정말 무슨 저는 침묵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제 재판부가 뭐 웃고 뭐 변호사들하고 뭐 떠들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방송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아니 내란 재판을 과연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국민적 의심이 들기 때문에 다시 이런 사법부의 개혁이 이렇게 다시 논의 위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법개혁 논의는 좀 별개로 치더라도 정말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석방이 될 것 같다는 우려의 제시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려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법률적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재판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사람을 6개월 동안 재판을 못하는구나라는 거는 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대장동 김만배가 그래서 나왔었고요. 또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6개월 동안 구속을 못 해놓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똑같죠. 똑같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6개월 불구속 원칙은 그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떠한 판사가 와도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검찰이 6개월이 거의 다 가니까 다른 죄를 붙여요. K스포츠를 붙였다가 또 6개월 다 되니까 다시 또 다른 걸 붙였다가 그래서 2년 정도를 추가 기소를 별건 기소를 해서 가둬뒀는데 지금 이건 특검이잖아요. 특검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못 붙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결국 직위원 판사가 재판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 한 방식이 다 이런 방식입니다. 사법개혁한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 없애겠다. 인사권 우리가 갖고 오겠다. 언론개혁한다 그러면서 방통위 없앴잖아요. 방미통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결국 위원들 지금 아직 한 명도 임명 못하고 있고 검찰 개혁한다 그래서 검찰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 입맛대로 안 들어가면 개혁이라는 게 다 본인들이 인사권을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본인들이 입맛대로 안 된다고 하면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그 기관을 없애고 다른 기관을 설치하면서 자기들에 있는 사람들을 안 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인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직위원 판사님 내년 2월 되면 어차피 인사이동 대상이에요. 어차피 판사님이 바뀝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뭐 판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판결 힘들 거예요, 거의 아마. 힘들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선고일 정해졌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재판부 이동 있으면 또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대로 되면은 12월 18일 날 윤석열 피고인은 풀려나가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이 재판은 1월 21일 날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아니 진짜 우두머리는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걸 시켜가지고 막지 못한 사람은 구속돼 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범과 방조범에서 그러다 본범 재판이 끝내고 방조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조범 재판 아까 말한 이진관 재판부 있잖아요. 9월 30일에 첫 재판이 시작했어요. 한덕수 총리가. 근데 11월 26일에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재판 2달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살펴볼 기록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거 알고 보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게 그 2-3시간 사이에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 장관들도 당황하고 해서 발표를 한 건데 한덕수 총리 재판할 거는 별로 없구나.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을 2달밖에 안 했다는 거는. 그래도 저는 그러면은 어쨌든 별건으로 2개가 가고 있으면 직위원 재판부는 속도를 좀 냈어야 되는데 뭐 여름에 휴정 기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특검에서는 휴정 기간에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재판합시다. 이랬는데 쉬어요. 뭐 방학 가졌습니다. 방학이에요.
무슨 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하니까 국민들은 네. 불편하죠. 이거 이거 제가 봤을 때.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네. 이진관 재판사님과 지기현 판사님의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네. 근데 법정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부장님이 있고 부장님들인데 부장이 있고 뭐 과장이 있잖아요. 회의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농담하면서 재밌게 하고 누구는 그냥 아니, 딱 할 말만 딱 하고 그 스타일이 다른 거고 아니, 근데 지기현 내란 판사님이 재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님의 그 스타일인 거예요. 예, 그 농담도 하면서 스타일인데 이 하여튼 내란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 신체적, 재산적 어떠한 피해를 당했나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내란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지금 거기에 내란을 청산하자고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살펴보는 게 이번 재판의 본질입니다. 이건 국민적인 상식에는 직위헌 재판부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